아, 4대 갖고 뭐 네. 400대도 아니고 4대 갖고 보도자를 냈단 말이야? 네. 아, 씨. 할아버지들이 제가 이제 사기꾼인 줄 알고. 사기꾼? 네. 뭐 그러실 수 있죠. 꺼지라고. 네, 꺼지라고. 뭐 말도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그 GPS 달았던 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뉴스 보셨어요? 네, 그 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께서 전화 오셨는데 그 시장을 돌아다니니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데리키가 앞으로 라이브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빨리빨리 알림 설정, 언제나 알림 뭐 이걸 눌러야 된다고 해요. 그걸로 알림 설정 하시고 제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기사만 보면, 제목만 보면 그냥 아 그런구나 라고 하다가 데리키에서 들으면 뭔가 완벽하게 이해되는, 아는 만큼 보이는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길을 다니면 아주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나 이제 골판지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그게 폐지예요. 아, 그 폐지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옮기시는 모습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되게 뭐 얼마 양도 안 되는데 주우러 다니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저거 돈이 될까? 맞아요. 싶죠. 근데 이분들 제가 저 대학생 때 기억이 뭐가 있냐면 집에 이사를 가려고 이제 대학교 앞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박스를 구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가시죠. 새벽에 끌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살려고 박스를 살려고 한 거 맞죠? 갈취하려고. 내가 미친놈이야. 진짜 폐지가 있구네요. 아니야. 그래서 가가지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박스 한 3개만 주세요 그랬거든요. 아 주세요. 아니야. 살려고 한 거 아니네. 돈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 생각에 그게 한 2000 한 몇 년도야? 한 6년, 7년 그때니까 박스 하나에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제 생각에 큰 거는 1000원 정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안암동 그 뒷거리에서 가시는데 제가 3개만 얼마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박스 하나에 50원이라는 거야. 나는 1000원을 생각했는데 50원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50원은 사실 아무리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해도, 근데 박스에서 할아버지가 튼튼하고 이렇게 안 구겨진 박스를 막 고르시는데 그래서 150원 드렸어요? 500원 드렸어. 아이고 많이 드렸다. 근데 난 3,000원을 드리고 생각을 했는데 또 3,000원 그냥 드리지 그랬어 그럼. 오예. 박스 하나에 5,000원 넘게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500원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니, 어르신 그 전에 500원을 받으시라고. 500원 넣어두세요.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그때 전 너무 이게 가격이 엄청 싼 거구나, 이게 50원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2005년 6년에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이제 또 페이지 줍는 분 취재도 다녔지만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사, 페이지 줍는 노인에 대한 기사 같은 거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좀 외람될 수 있지만 감성팔이 기사, 그냥 뭐 노인들이 힘들다, 뭐 대책이 없다 에서 그냥 그친 기사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KBS에서 이거를 좀 이 실태를 한번 제대로 한번 통계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대안까지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그래 나는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사회부에서 아이템 내면 정말 좋았을 그런 기사인데, 자 어떻게 이걸 수치를 매기고 또 그래프 만드냐면 리어카 페이지 줍는 노인분들의 리어카에다가 GPS 수신기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루를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이런 거를 여러 명의 노인분들에게 해서 조사를 한
그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GPS와 리어카라는 기획 기사를 쓴 KBS 대구총국의 박진영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래 기다렸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총국 보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영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제부터 안동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어제부터. 자, 안동 자랑 좀 해주시죠. 안동. 어제부터 왔대잖아. 아무튼 안동 공기가 진짜 좋습니다. 도 없고, 예. 안동도 미세먼지 있어요. 안동이요? 아니 기자는 원래 당일에 가도 그 본인 나와발 꽉 잡아야죠. 그 안동 유명한 빵 있잖아요. 맘모스. 맘모스바. 아니 그 말고 또 뭐 있는데 그 저기 안동 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거 있잖아. 안동 기차역 앞에 있는 거다. 기차역은 안 가봤는데 뭐 그쪽 가보겠습니다. 네. 뭐였더라? 왜 괴롭혀? 자, 박지영 기자 이번에 GPS와 리어카라는 뭐랄까 둘이 너무 안 어울리는 이런 거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또 KBS 기사 이렇게 또 칭찬 댓글 달린 건 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거 덕후 댓글 우리 정 기자 좀 읽어주시죠. 덕후의 익명으로 와 이런 취재 기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문제의식부터 좋으시다. 또 익명으로 문제 인식도 풀어가는 방법도 너무 선명해.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취재를 하기 시작된 거예요? 폐지 수집하는 노인분들 평소에 이제 대구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노인분들이 그 리어카를 가득 정도가 아니고 진짜 리어카 한 3배, 4배 높이로 끌고 다니시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분들 저렇게 폐지 주우시는 게 분명히 좀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가 높을 건데 저게 얼만큼 규모가 될까. 이 폐지 수집 관련된 취재를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언젠간 폐지 수집 관련해서 꼭 취재를 해보겠다 이런 상황. 그런데 한 석 달 전쯤에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친구가 이제 얘기 하나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신문 기자 하는 친구인데 새벽에 이제 근무를 한다고 나와서 이제 한 새벽 5시, 6시쯤에 나와서 앞에 오피스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오피스텔 뒤쪽에 이제 분리수거 함이 있어가지고 함이 있대요. 함이 있는데 거기서 부스럭부스럭 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기서 무슨 새벽에 소리가 나지 해서 갔는데 할머니가 원래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아침부터 주무시는구나 하고 담배를 피는데 할머니가 계속 부시럭거리시길래 뭐지 해서 보니 그 세입자가 먹다 남긴 치킨을 먹고 계셨다고. 누군가가 먹다가 남기고 버린 치킨을. 네, 오피스텔 세입자가 아마 먹고 남긴 그 치킨 박스 아마 줍다가 그 안에 이제 치킨 있으니까 드셨겠죠? 근데 그걸 보고 제 친구가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정말 진짜 내가 빨리 이 폐지 수집 관련된 보도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좀 하고 있었던 찰나에 대구 북구청의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북구청 보도자료가 미담 자료로 나왔는데 북구청 공무원들이 리어카를 넉 대를 이제 큰 봉사단체에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폐지 중 노인분들한테 전달합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막 봉사단체에 있는 직원들이랑 북구청 공무원들이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많이 폐지를 주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자마자 그 사무실에서 소리를 칵 하고 질렀거든요. 옆에 있는 캡이 뭔데 그러냐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냐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하니까 선배도 다들 이거 좀 심했다 다들 이제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폐지 수집 관련돼서 보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획안 같은 거 하나 만들었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뭐랄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은 사실 그 자리를 피해드리는 게 사실 예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폐지를 주시거나 분리수거 하시는 분이 거기서 드시는 거 보면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해드리는 게 사실 오히려 예의 그보다 더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 거 없을 것 같긴 또 해요. 나도 갑자기 그 상황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구 북구청에서 자 리어카 더 좋은 걸 드릴 테니까 폐지 많이 주십시오. 안전하게 더 빠르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니 씨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근데 그게 물론 좋은 의도로 그런 기부나 이런 거 하셨겠지만은 사실은 지자체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런 건 아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으셨다는 거죠, 박 기자가. 그 구청에서는 선한 의도로 했겠지만, 그렇죠. 예, 실제 제가 북구청에다 물어봤어요. 혹시 구청에서는 이 관내 폐해 주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 조사하신 게 있냐라고 네.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누군지도 모른다는. 아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주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뭐 주위에 눈에 띄는 이제 구청 안에 있는 아이씨. 사람들이나 예, 그렇게 준다는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모르. 그 리어카 몇 개? 네 대요. 아이 4대 갖고 뭐 네. 400대도 아니고 4대 갖고 보도자료 냈단 말이야? 예. 아씨.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북구청에서 4대 이거 세핑 리어카 세핑으로 폐지 많이 주십시오 4개 했는데 그 4개도 누구를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었겠네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예.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빨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 사각제를 빨리 발굴해가지고 더 하자 이런 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 리어카는 그리고 그러니까 라이온스 클럽에서 준 건데 광고판이 붙은 리어카거든요. 아 또 광고판이 붙은. 네. 근데 이거는 이거 완전 노인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노인들 농락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했다. 이건 할 수밖에 없다. 보도는 꼭 하고 싶다. 그런 또 계기가 있었네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면 일단 뭐 그 노인 그 일자리 관련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뭐 도움도 받으셨지만 정작 이 노인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실제로 끌고 다니신 분들이 그렇죠. 이분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폐지 수집 노인 관련해서는 이제 해라라는 게 나왔고 또 이제 기획안을 어떻게 할지 이제 짰는데 뭐 노인분들 힘든 거 그리고 뭐 그냥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런 것만 하면 기존에 나왔던 보도 그대로니까. 그치.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했는데도 잘 생각이 사실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뭐 몇 가지 들고 갔는데 계속 이제 깔고 하다가 그럼 GPS 한번 달아보자. GPS를 달아보자 리어카에. 네, 그래서 GPS를 리어카에 달아보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보지 않겠냐. 동선 같은 게 정확히 나올 테니까. 그게 이제 실제 그 취재 목적에도 좀 맞는다. 이게 GPS가 실제로 정확하게 그 이동 거리라든지 그 노동 시간을 알려주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 취재 방향이라는 거 맞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리어카랑 GPS는 너무 먼 단어들인데 이걸 갖다 붙이면 또 좀 더 흥미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GPS 얘기 들었는데 회사에서도 이제 선배들도 그렇게 하면은 되라. 그러면 클릭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리어카에다가 GPS를 달려고 하면 이제 노인분들 실제로 이거를 이제 최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오케이 하셔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노인분들 취재를 해본 경우도 있고 뭐 하지만은 이게 다 이렇게 막 흔쾌하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본인이 또 TV에 나오는 거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좀 그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맞다. 네, 파카를 입고 이렇게 청바지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할아버지들이 제가 이제 사기꾼인 줄 알고 사기꾼? 네. 뭐 그러실 수 있죠. 꺼지라고. 뭐 말도 못 붙이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정장까지는 아니고 코트를 입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좀 해주세요 했는데 할머니들이 아니 평소에 관심도 안 가졌던 사람들이 나한테 뭐 지금 이제 와서 하려고 하냐 이런 태도.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면 명함을 곧바로 리어카에 버리시더라고요. 네. 되게 이제 거부를 하시고 그러셔서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물상을 돌아다니면서 고물상 사장님을 공략했습니다. 사장님은 노인분들이랑 좀 이제 친하니까. 예. 또 사장님을 공략하면은 노인분들 섭외가 가능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대구 시내에 그 보물상도 한 30곳 도와다니면서 KBS 기자인데 이런 취재를 하고 싶다. 근데 노인분들 섭외가 잘 안 되니까 좀 해주시면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떻냐라고 하니까 보물상 분들도 다 문전박대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마음에 들게 하려고 폐지 나오면 폐지도 같이 줍고 네, 바카스 막 돌려드리고 막 하는데 이게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막 연기하다 보니까 폐지 줍다가 허리도 나가고. 아 그랬어요? 네. 산재. 그러니까 이제 몇 분이 얘는 뭔가 좀 취재를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가 보다.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조금 마음을 여셔가지고 한 5군데 정도에서 보물상에서 여기 기자가 이런 거 하는데 해주세요 해가지고 5군데나? 네, 5군데 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보물상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해볼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이제 그분들의 10분 정도를 섭외를 하신 거죠? 네, 10분 섭외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니까 자, GPS니까 제일 궁금한 게 하루에 몇 미터나 이동을 하시던가요? 제가 평균 내니까 13km 이동하시더라고요. 13km 네. 하루에 열- 매일. 네, 매일 13km. 근데 이게 이제 평균을 내니까 13km라서 그렇지 몇 분의 노인분들은 이제 공공 근로 나가신다고 이제 오전에 안 주시다 보니까 평균치가 또 내려가서 그렇지 공공 근로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제가 지금 할 정리한 거 보면은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5.7km, 25.7km를 걷는다고요? 26km 걷고 26km. 네. 자, 그래서 이 개드립에 레벨 28개월 동안 가입 기다림님이 13km면 정말 힘들긴 하겠다. 또 멜루시아님이 헐 80세가 하루에 13km 덜덜덜이라고 하셨는데 정연욱 기자, 우리가 보통 하루에 몇 킬로 걷죠? 우리 회사에서 김 기자 살고 있는 당산동까지 3km 안 될걸요? 자, 제가 사는 그 집이 당산역 근처예요. 그 제가 지금 있는 곳이 KBS입니다. 근데 저는 멀어서 못 걸어 다녀요. 아니 한 번도 안 걸어봤잖아요. 그 끝나면 나한테 차 태워달라 그러잖아. 술 만취해서도 난 못 걷겠어 거기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데 보니까 1.8km네. 그러니까 25km면은 이거는 여의도에서 잠실거리라니까. 와. 서울의 서쪽 동쪽 이렇게 돼요. 그거를 자, 그 노인분들이 고령의 노인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하루에 그렇게 다니신다는 건 엄청난 노동이죠. 자, 여러분 KBS에서 잠실역까지가 20km밖에 안 돼요. 20km. 20km. 26km 걷는 분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매일 하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것도 그냥 걷느냐?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스면서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26km가 이게 적게 나온 게 좌표가 1분씩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렇게 골목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직선 고마해.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30km. 그러니까 리어카는 두고 리어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폐지를 주워서 오시고 하시니까 실제 거리는 더 많이 되겠네. 그러니까 실제 좌표는 1분에 한 번 찍히니까 그 사이에 골목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치면은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것도 실제로는 네. 와. 엄청난 거리입니다. 일주일 7일에 한 6일 정도를 이렇게 걸으신다는 거죠? 폐지 노인분들께서. 제가 또 이 부분도 잠깐 놀랐는데 그 저희는 일주일에 5일만 일하잖아요. 주 5일째죠, 우리는. 네. 근데 노인분들은 10분 중에 한 6분 정도는 주 7일 일하죠. 주 7일이요? 6, 7일. 6, 7일? 7일. 아, 7일. 주 7일. 예. 안 쉬고. 네. 그리고 중에 나머지 분들은 한 하루는 쉬시고 고물상 문 닫는 날. 아, 고물상 문 닫는 날. 예. 그래서 제가 6일로 맞췄거든요. 한 사람당 6일로. 네. 자, 여기 페이스북 댓글 우리 작가님 좀 읽어주세요. 네, 페이스북에 이진행님이 가게를 운영해봐도 폐지 수거해주시는 분들 없으면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버리지 싶더라고요. 특히 약국 같은 곳은 정말 종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큰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쓰레기는 사실 뭐 지자체에서 치우잖아요, 원래.
지자체를 치우긴 하지만 이 폐지 수거는 사실 다른 장르인 거잖아요.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그쪽에 그냥 종이 쓰레기로 버려도 되지만은 재활용을 위해서 수거해 가서 고물상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폐지 수거 어르신 분들인 거잖아요. 맞죠? 아니 근데 재활용 쓰레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류가. 그러니까 거기에 버리기 전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폐지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활용 쓰레기에 버려도 되는 것들인데. 아파트에는 그 재활용 폐지를 모으는 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택가 가보시면은 그 폐지를 따로 모으는 데가 없어요. 종이류 이렇게 있지 그냥. 종이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어. 그냥 내놔요. 아 그러면 없고 이분들이 가져가셔? 주로 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폐지를 안 가져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왜 안 가져가지? 종이 예, 그것까지 제가 취재를 못했는데 아니 근데 내놓으면 금방 사라져요. 뭐 지자체에서 가져가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따라다녀 봤는데 새벽 3시에 나와서 가져가세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 집이 뭐 이런 출입 같은 게 되게 통제되어 있는 아파트시면은 또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 있는데 주택가나 이런 뭐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폐지 노인분들께서 일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나르는 폐지가 실제로 양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실제 10명 노인분 따라다녔을 때는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에 한 300kg 정도 모으시는 분들 계셨고 300kg요? 예, 폐지가 가벼운데 그거 얼마나 모아야 300kg 되지? 리어카 한 번을 하면은 한 140, 150 됩니다. 한 2번 정도, 또, 네. 두 리어카 정도. 근데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이 재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그 취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한 건데, 저는 사실 그 기여도가 연구가 이미 있는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이게 이런 풍경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으니까 그런 폐지 주는 노인분들이 폐지 주시는 일이 얼마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연구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리포트에 써야지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논문 제목으로 하면은 폐지 수거 노인들의 노동이 재활용 그 환경 보전과 무슨 재활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뭐 논문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네. 그래서 지금 박지영 기자가 쓴 게 지금 첫 어떤 뭐랄까 개당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근데 네. 이 효용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 리포트 기획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청에서 리어카 잘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사회가 공적인 그런 대가를 지불하느냐 할 때 그게 안 된다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 리어카만 줄 게 아니고. 네. 그건 좀 다른 문제니까 이따 얘기해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분들이 하루에 13km에서 26km를 걸으시고 매일 그리고 300km 가량의 폐지를 옮기시는데 그러면 노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0명을 따졌을 때 11시간 20분 나왔습니다. 하루 1인 평균 11시간 20분. 하루에 11시간 20분 일하신다고요? 그럼 몇 시에 출근하세요? 보통은 이제 새벽 3시, 4시 이런 분들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한 새벽 5시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새벽 5시부터 일하시고 그리고 밤늦게 뭐 자정 가까이서 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 계셨고 시약 시간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경쟁이기도 해서 사실 뭐 아주 일찍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여기 KBS 사이트 댓글 우리 정육 기자. KBS 사이트에요. 자유님이 폐지 줍는 일을 공공근로 수준으로 격상시켜라. 시급 950원이 말이 되냐. 국민의 일이니 국가가 책임져라. 다음에 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 님이 길가에 돌아다니시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도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시급으로 환산을 해봤다는 거죠.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는? 10명을 다 노동시간을 합치니까 한 사람당 6일씩 10명을 다 합치니까 677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GPS를 완충된 걸 갈아드리면서 할아버지 뭐 할머니 오늘 얼마 버셨냐 퇴직값을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그 10명이 다 모은 돈이 64만 2천 원이 나왔어요.
10명이 모은 돈. 하루에? 아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6일씩에서 6일치를 합쳤더니 예, 10명이 그러면 6일 동안 일한 게 64만 원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일주일 동안 64만 원 버신 거네요. 네. 10명이 6일 동안 64만 원이면 한 명이 6일 동안 6만 4천 원 버는 거네요. 그렇죠.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10,000원 좀 넘게 버시는 거네. 네. 너무 조금 버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노동시간 11시간이라고 하면은 시급 얼마인 겁니까? 시급이 948원 나왔어요. 시급이 948원.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죠? 9,160원? 이거 9,160원. 10분의 1 정도. 저희가 이걸 10명을 한꺼번에 돌린 게 아니고 GPS가 10대밖에 없어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니까 4명, 3명, 3명 이렇게 섭외를 했거든요. 네. 한 주 끊어서 4명 처음 했을 때 시급이 한 1,200원, 300원 나오다가 그 다음에 3분 더 하시니까 1,100원 계속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시급이. 그래서 이거 1,000원은 그래도 깨지면 안 되겠는데 했는데 948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폐지 주시는 어르신들은 시급 950원 정도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게 돈도 돈인데 일하시는 환경이 완전 노상이잖아요. 노상. 길에서 하신단 말이죠. 직장이 길 위인 거야. 게다가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는 리어카인 상황에서 인도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면도로긴 하지만 도로 다니시는 거죠. 그냥 차가 다닐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댓글 작가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네, 다음에 선 오브 이스트 C님이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모두 위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KBS 유튜브의 HN리님이 사고 나신 할아버님은 어서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골반을 다치셨으면 폐지주로 나가지도 못하실 텐데 병원비에 생활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실지. 자, 이거 취재하는 동안에도 다치신 어르신이 계셨다고요? 네, 매일 새벽 4시부터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셨는데 GPS 달아든지 입힐 때 되는 날 차를 피하다가 얼음길에 미끄러지셨어요. 그래서 골반이 깨지셔가지고 골반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시급 950원 버시면서 이렇게 다치시면 또 수술비 얼마나 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수술비요? 네, 병원비. 수술비까지는 못 물어봤는데 골반 수술이 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인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70대 후반이셔서 골반 수술이 잘 된다 하더라도 또 이제 폐지 주시는 꼭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좀 더 열악한 환경이 더 열악해진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 할아버님이랑 얘기는 좀 해봤어요? 이후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수술하고 나서는 제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병원비나. 그 이후의 삶을 이게 어떻게 하실지. 참. 실제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계신 거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희가 GPS를 보니까 지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다 거의 다 뒷골목 위주로 이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택가 뒷골목이 거의 다 이제 차도랑 인도랑 구분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는 길에 리어카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굉장히 겁이 난다고 이제 얘기도 하시고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취약 시간에 자주 많이 일을 하시니까 새벽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두워서 서로가 안 보여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냈던 한 할머니도 재작년이나 작년에 연달아서 사고가 당해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끔쩍끔쩍 놀라시던데 제가 또 촬영을 하다가도 그 차가 이제 위험하게 지나는 모습도 포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분들의 일터에 노동자가 전혀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리어카로 폐지를 주우시는 노인분들은 하루에 13km에서 26km 정도 사이를 매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면서 걸으시고 시급은 950원으로 추정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폐지 줍는 노인분들, 덕후의 익명님이 지방 사는데 여기도 폐지 줍는 노인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그 김종인 갑자기 등장하는 오랜만에 봤어. 김종인 위원장은 200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6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고. 자, 이게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까? 지금 15,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15,000명? 네. 생각보다 뭐랄까 뭐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거죠 이게? 예, 15,0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생계형 숫자입니다. 생계형 폐지 수집. 생계형 폐지 수집 네, 수거. 그러니까 오늘 폐지를 줍지 않으면 내일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렇게 그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15,000명이고 기존에는 그냥 생계형, 비생계형 가리지 않고 이제 추정을 했거든요. 이 6만 명이나 2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이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특정해서 이제 나온 연구가 아니라서 굉장히 좀 불명확한 내용이었는데 그 6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는 그 보건복지부와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거기서 이제 노인 실태 조사를 하는데 노인 10,000명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뭐 무슨 일 하세요라고 여쭈었을 때 나 폐지 주어요 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9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그 비율을 전체 노인 인구에 대입하니까 전국에 6만 명이다. 6만 명.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낮았고 실제로 지난해에도 실태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30명이 그러니까 10,000명한테 물었는데 30명만 폐지를 줍는다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수치가 믿을 수 없는 수치다라고 해서 아예 산출도 안 했는데 요 숫자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좀 이거는 아까 김종인 그때 당시에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고물상 자원 재활용 연대라고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만든 그런 연대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고물상 하시는 분들 또 비수급 이제 힘드신 분들 다 합치니까 200만 명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내용이 숫자가 워낙에 너무 파격적인 숫자니까 200만 명 너무 크지 진짜. 네. 정치인들이 200만 명, 200만 명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실 6만 명은 너무 적고 200만 명 많은데 그 사이가 아닐까 했는데 저희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뭐 혹시 폐지 수집 노인분들한테 보호장구 지급하는 거 있으면은 보호장구 지급 대상 용목이라도 좀 달라 해 받은 최소한의 그런 리스트를 연구원한테 들으니까 연구원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돌려서 최소값이 그러니까 생계형 폐지노인 최소값이 15,000명이다라는 숫자가 최소값 나온 거죠. 줄이고 줄여도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을 줄이고 줄여도 15,000명 최소 15,000명. 이 15,000명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 안 입고 다니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쵸. 보면 그러니까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비생계형이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생계형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극빈층에 해당되는 분들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복지가 그 사각지대가 물론 있지만 노인 기초연금이 뭐 액수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30만 원 안팎으로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뭐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정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액수도 벌어야 되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그 박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노인 10분을 또 인터뷰도 했는데 저희가 물었던 것 중에 실제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되시냐 이걸 많이 여쭤봤거든요, 집중적으로. 근데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 그냥 생계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주택을 한 30년, 40년 전 주택을 이제 소유해서 상위로 이제 올라가 있으면은 생계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전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집들 아니면 또 아드님이 뭐 직업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또 이제 그 생계급여를 못 받고 그러면은 이제
노령연금 30만 원에 그 폐지 수집 한 30만 원이 다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가 1인당 한 50만 원, 60만 원대 정도를 받는데 이거를 이제 생계급여에 노령연금 쪽 깎여서 들어온 돈이랑 폐지급여 다 합쳐도 1인당 최저 생계비를 못 맞춥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1인당 최저 생계비가 한 116만 원 정도라고 기준이 잡혔는데 생계급여 받고 노령연금 쪽 같이 깎은 거 받고 폐지 아무리 받아도 최저 생계비도 못 맞추는 사람들. 그러니까 받아도 해야 된다는 말이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물론 뭐 그냥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사례에 이게 위험한 일이고 또 이게 차도 감가상각이 있는데 이게 건강 문제도 있고 이게 오히려 더 비용이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근본적인 복지에 대한 질문이지만 또 이게 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16,000명 뭐 된다는 것도 지금 제가 너무 이게 그냥 막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 약간 혼란스럽네요. 왜? 처음에 저희가 좀 많이 지적을 받았고 저희도 또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치를 파악해서 이제 공적 가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지원을 해주면은 하자고 하면은 계속 이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위험한 일 계속 시키는 걸로 또 비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 네.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선배 중에는 아니 그게 뭐 폐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보지 말고 차라리 생계급여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50만 원 주는 거 100만 원 주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 나가서 이제 노인분들 만나보시면은 그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저는 근데 여기 원고에 넣는데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박 기자의 기사를 보면은 형편없는 벌이에도 노인들이 이 일에 또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본인들의 일이 이 나라의 자원 재활용에 일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박국자 할머님께서는 곰을 줍는다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자신은 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노인분들께서? 그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네. 저희가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뭐 힘들어요,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다 나 이 일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백수여서 압니다. 꼭 돈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네. 못다 대고 지금.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순박한 질문인데 시급 950원이잖아요. 근데 노인분들한테 이보다 시급이 센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2,000원이라도 아니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제도에 오는 일자리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건 최저임금 주겠죠 최소한. 네. 그런데도 이 일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거기 공공 일자리가 제가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는데 그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끊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나 공공 일자리 꼭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몇 년 동안 신청하셔도 안 되는. 취업 경쟁이니까 공공 일자리라는 건 말이 일자리지 현금성 복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자 그래서 우리가 실태는 대충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연욱 기자 여기 KBS 유튜브 댓글 좀 읽으십시오. 보라님이 빈곤 어르신들 생계 나라에서 보장돼야 합니다. 폐지 가격 너무 낮아서 한 끼 먹기도 힘들 삶 너무 비참합니다. 왜 한국은 노년의 삶은 이래야 되나요? 퓨학724님이 너무 슬프다. 가난의 굴레는 벗어나기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어려울 터. 이런 분들 복지 신경 쓰자. 세금은 이런 데 쓰이라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뭐 복지를 더 늘리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 법안으로 통과되긴 또 어렵죠. 이런 게. 자 다음에 KBS 유튜브 댓글 제가 또 읽어볼게요. 더우더우님이 단순히 운반수단, 이동수단 이런 거 리어카가 주는 식으로
이런 지원으로 폐지를 잘 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줍는 환경 미화 노동에 대해서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좀 지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개드립닷컴의 쿰척님께서 법제화가 잘 진행되면 저런 분들 최저시급 받고 환경 미화원처럼 일하시는 거야? 나 일하는 동네도 저런 분들 많던데 볼 때마다 존나 황량하고 허망한 기분 들었는데 다행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공일자리 편입 가능은 한 건지 또 이런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단계에 있는 거군요. 예. 어디서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의뢰해가지고 지금 5월에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그- 뭐 많이 시켰네. 엄청 뭘 시켰어요 저기다가. 기자가. 그러니까 박지영 기자가 요거에 어떤 단초를 제공한 거 맞는 거네요. 저희가 또 요구를 했죠.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그리고 아. 또 사실은 그런 식의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긴 했는데 이걸 이제 내세워서 이제 얘기는 지금까지 못했던 상황이고 뭐 공공일자리 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제도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편입을 시켜버리면 얼만큼 더 받는가를 그냥 임금적인 측면으로만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은 한 980만 원 정도 받는다. 980만 원이요? 네네네. 많이 980이면 좋지. 갑자기 여유로워진다. 뭐 나보다 2배 넘게 받는 거. 마음이 풍족해지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형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 중에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뭐 있죠.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데서 일하시게 하는 거 그걸로 하면은 뭐 한 590만 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사회 서비스형으로 이제 제도를 편입하면은 59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게. 이거는 단순히 임금적인 측면만 봤을 때 계산만 단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사회적 기여도를 계산해버리면 그 임금 가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근데 이제 공공기 일자리에 들어가면 그 정도로 많이 이제 받으시게 하진 않겠죠. 뭐 적정선에서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이 댓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이런 거에서 또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 자, 작가님 여기 그 다음 댓글 개들 댓글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개드립의 문곰님이 법제화되면 노인들 일 못함 젊은 사람들이 다 채가서. 또 KBS 뉴스에서 아평굴님이 설마 우리 아평굴님인가? 우리 킹평굴님? 공공일자리로 만들면 매번 동사무소와 결탁한 인원만 해먹는 피해가 생기고 그렇다고 폐지나 재활용품에 앞으로 시행할 일회용 컵 보증금 같이 단가가 올라가면 노인뿐만 아니라 더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 노인들이 쫓겨난다는 문제가 생긴다.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천상천하님이 하지 마요. 폐지가 돈 되면 그분들이 그나마도 못 벌어요. 세상 돈 되면 그분들은 거기서 밀려나요. 섣부른 선심이 좋은 결과가 안 나는 경우는 지켜보기만 했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설픈 착한 마음. 세상이 몰라서 그런 건데 폐지 돈 되면 용달 끌고 싹 긁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약간 간담이 좀 서늘해지는 댓글인 거예요.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선의로 뭔가 시작을 하고 제도 정비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이런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폐지의 단가를 정하고 공공일 근로에 편입시키면 이제 용달차가 싹 쓸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너도 나도 이제 하려고 이제 올리고 해서 이제 묻지마 청춘 뭐 3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쫙 모여서 이제 하신다는 건데 이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 용달차 이런 거 걱정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그런 공공일자리 편입 같은 게 폐지를 수거하는 양만큼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1인당 어느 수준만큼의 이제 적정 금액을 드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일자리 하시는 게 뭐 어디 보육을 나가신다든지 뭐 앞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깃발 들고 있는. 네. 녹색 어머니 왜? 네, 녹색 아버지 왜? 네, 그리고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일자리로. 네네네. 그분들 뭐 환경 미화할 때 낙엽을 더 많이 2박스, 3박스 준다고 돈을 더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일한 만큼의 시간만큼만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용달차 와가지고 막 가져가고 이런 일은 안 생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 폐지를 줍지는 않겠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화되면 그 급여가 임금이 이제 뭐 최저임금 수준이 되면 그게 만약에 뭐 나이로 끊어갖고 뭐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면 20대도 그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 그거 해갖고 내가 알바비만큼 번다 이러면 이제 일자리에 경쟁이 또 생길 수는 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않겠지만. 뭐 연령을 또 제한하면 뭐 되지 않을까요? 이게 노인 일자리다 이렇게. 노예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사업으로. 갈수록 이걸 계속 이제 리어카 주는 구청의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실 노년에서는 은퇴하시고 사실 좀 편하게 사시는 게 사실 좋은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난을 다 돌볼 수 없잖아요. 국가라고 해도 참 슬픈 현실인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 어떤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지켜드려야 할 부분을 좀 지키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벌이가 좋게 폐지를 줄이실 수 있게 하는 쪽이 맞는가 아니면 폐지 주로 나올 일이 없게 해드리는 게 더 맞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 많이 해보지 없는 뭔가 그런 이야기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적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방향으로 틀 건지를 좀 방향부터 좀 제대로 잡고 들어가야겠다. 이게 폐지 근데 주우신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이거를 또 뭐 완전히 막 뺏어가거나 이러는 것도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아 근데 아까 그 자부심 얘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 자부심이 진짜 그 자부심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자부심이라도 있어야지 이 계속 이런 일을 할 그런 측면이겠죠. 예. 네네. 그래서 그거라도 없으면 못하는. 그렇죠. 사람의 어떤 존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어떤 내 일을 함으로써 인해서 얻는 어떤 자부심 같은 건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예. 노년의 삶이 어떤 분은 일 안 하면 못 견디는 분도 계시긴 계시니까 또 그것도 존중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일면 들고 근데 이렇게 열악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자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또 절대적 가난 빈곤이라는 것을 국가가 좀 지금이라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드네요. 사실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너무 열악한 일을 혹시 저희가 조금 더 조건을 좋게 해서 더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에 이제 사회 안정망이 부실하고 한국이 노년에 대해서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일을 하시는 상황에서 조금 더 빈곤의 상황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그런 폐지 수진 노인분들께 조금만 더 임금을 보전해드리고 일을 조금 더 줄이는 상황.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 일을 못하게 하자. 지금 연구원들이 하시는 연구하시는 그 과정의 목표가 네.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공공일자료를 편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없애야 된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일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없애자는 거에 저도 100% 동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당장에 지금 그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권 편입 같은 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노인 인력 개발원에 가서는 원장님께 또 아무리 그래도 노인분들 이런 일 하시는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양질 일자리 또 더 안전한 일자리를 빨리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뭐 정책이든 사회 문제를 한 번에 다 제로 베이스로 다 막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조금씩 현실적인 부분에서 해가자는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국회 입법까지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덕후 댓글 정렬 기자 좀 읽으십시오. 덕후의 익명으로요. 재활용 효과도 매우 높으므로 공공 일자리로 창출하자는 결론과 국회의원 입법 추진 인터뷰까지 좋은 기사다. 폐지 노인분들 열악한 수입은 20년도 더 된 사실인데 아직 그대로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이었던 때가 20년 전이기 때문이죠. 20년 전이라니. 그거를 그냥 150원에 꼴랑. 아니라니까. 500원? 500원 들었다니까. 500원 들었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1,000원을 드리면 네.
그 노인분이 적선 받았다고 그쵸. 생각하실까봐 너무 동정 같잖아요. 그런 생각도 사실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한 이거는 또 그분에게 자존심을 또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에 500원 정도로 제가 타협받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여쭤봤나요? 제가 1,000원을 드리면 모욕적으로 생각하실까요? 좀 봐줘. 넘어가. 아무튼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목소리에 좀 관심을 그래도 좀 갖기 시작했다고요? 예, 저희가 그 처음에 기획했을 때 그게 저희가 단순히 실태를 보여드리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이렇게 국회의원들 입법도 좀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해드릴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들 찾아가자라고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사 한 3년치를 빚어가지고 폐지 수집과 관련된 폐지 수집 노인분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국회의원 한 3분 정도를 찾아내서 그분들께 의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연구가 이제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그래서 연구가 됐으니까 이제 좀 정책 같은 걸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의원분들도 950원이라는 시급을 굉장히 놀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보면서 이거는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재활용 측면에서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공공 일자리 편입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법 관련해서 법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 임기 중에 제일 입법에 관심 없을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뭔가 기사로서는 뭐랄까 기승전결이 한 번에 다 끝난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만 드러내도 훌륭한데 계속 여기저기 뭐 시키고 정책 과제들을 내주고 연구원에 시키고 국회의원에 시키고 지자체에 시키고 여러분께 알리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공무원들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 이렇게 기자 안동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서 이제 안동 시청분들이 지금 긴장하셔야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 덕후 댓글 댓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익명으로요. 좋은 기사야. 나도 미래에 절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는데 또 익명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발로 뛰고 사각지대를 밝히는 게 진정한 기자지. 천천히 다 보고 감사 메일이라도 써볼래. 자, 일단 첫 번째 댓글 보고 좀 슬펐던 게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그 불안감이 요즘에 이제 MZ 세대도 그렇지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걱정된다. 지금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로 좀 응원 같은 게 연락이 왔나요? 고맙다 이런 메일을 또 좀 그래요. 너무 감사하게 그 GPS 달았던 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뉴스 보셨어요? 네, 그 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께서 전화 오셨는데 그 시장을 돌아다니니까 할머니 이름이 뭐뭐예요. 어머. 그래서 할머니 뭐 뉴스 잘 봤어요. 어머.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사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조회수에만 요즘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노인분들께서 TV를 다 보시고 돌아다니시면서 할머니 뭐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울컥하네. 큰 소리 칠 수 있겠다 이제. 그 처음에 나를 못 믿고 말이야. 근데 듣는 순간 진짜 약간 울컥하네요. 이게 누군가에게 사실 그냥 폐지 줍는 사실 자기 시야에 안 들어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리어카 끌고 다니고 폐지 줍는 사람이었는데 KBS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오고 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한 사람 인격체로 보신 거니까 어쩌면 다른 시장이나 다른 곳에서도 또 이번에 TV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폐지 줍는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기회를 그래도 박진영 기자가 만들어준 것 같네요. 박 기자가 이름을 드렸네요. 그리고 메일로 그 다큐멘터리 나왔던 분들 이렇게 밥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몇 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집 주소 좀 알려달라, 쌀 갖다 드리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번호 드리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사실 커뮤니티나 트위터나 이런 거만 보면 진짜 우리 사회가 정말 지옥 같은 정말 서로 못 잡아서 안 달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는 말씀. 근데 나 이거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굉장히 감동적이다. 되게
그럼 제가 마지막 댓글 읽어볼까요? 네. KBS 사이트의 진진님이 국회의원들은 폐지 수집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 약속이 법안 제출로 이어지는지는 제작진이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이게 기사인가 봐요. 요 대목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기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지켜보실 예정이신가요? 5월달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지 않고 지켜. 뻗치기 하고 있어 지금. personal 속 보도를 좀 해야 되다는. 아니 그 대구 나와발이 아니잖아 이제. 엄청 괴롭혀. 아 그렇습니다. 아니, 기자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끈질긴 맛이 있어야죠. 자 그렇습니다. 박진영 기자 오늘 사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주무르지만 아무튼 첫 출연이에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얘기 좀 해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보도를 기획할 때 이게 보도가 나가면 조금은 그래도 좀 반응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GPS가 워낙에 저희가 생각해도 특이해서. 근데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미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뉴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인분들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상황이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선배께서 이제 대들기에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금 다 웬만하면 다 얘기를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도 열심히 했어요라고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노인분들이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노인분들 열악한 환경을 좀 더 나아드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이 좀 통과됐는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속 보도도 좀 해보고 좀 공영방송 기자로서 좀 더 사회적 약자의 돌보는 기자를 좀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도 뭐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전하고 싶었던 말씀 잘 전했는지 모르겠네요. 들을수록 안동시청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자 이제는 또 안동의 문제점들 복지과 이런데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작별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KBS 뉴스 많이 봐주시고요. 대백기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근데 진짜 이런 기사가 요새는 잘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설득을 하려고 막 같이 폐지도 줍고 이게 사실 옛날 저널리즘이거든요. 옛날 막 스타일이지. 몸으로 부딪혀서 설득하고 푸대접 받는 거 가서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근데 참 몸으로 이렇게 발로 뛰는 게 좋은 기사라는 오래된 명제를 증명해준. 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그동안 이게 사실 이런 기사가 사실은 또 읽기 싫기도 해요. 이게 굳이 내가 이것도 뭐 다 아는 건데 내가 이것도 이런 우울한 기사도 보나마나 우울할 거 아니야. 보나마나 우울한 기사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해결책 같은 것도 확실히 좀 제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볼 바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자님들 예비 기자님.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아유 오랜만에인가 이거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고생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밤. 아따.